농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럴 것이다 이런 소문에 불과했는데 최근에 정식으로 발표가 떴습니다. GM이 지난 3월부터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지 않을 거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설마 그러겠어 했는데 최근에 에스컬레이드 전기차가 공개됐잖아요. 이 차가 실제로 GM 자동차 중에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지 않는 첫 번째 자동차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GM 산하에 있는 브랜드는 캐딜락뿐만 아니라 쉐보레도 있잖아요. 쉐보레가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꽤 심각할 겁니다. 남들 다 지원해주는데 혼자만 지원을 안 해주면 그것 자체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잖아요. 대체 이런 결정이 왜 나오게 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괜찮을까 싶죠? 요즘 시대에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것 때문에 KG 모빌리티도 그렇게 욕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KG 모빌리티도 이걸 빠르게 준비 중이고 토리스 전기차 출시 시기에 맞춰 지원을 배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GM은 오히려 반대로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거죠. 그리고 GM 라인업에서 이걸 가장 먼저 현실로 만든 차가 에스컬레이드 IQ, 에스컬레이드 전기차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실내를 한번 보세요. 와, 이게 스마트폰 미러링이 안 될 만한 차인가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큰데 스마트폰 미러링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GM이 이런 선택을 왜 했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외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재밌는 게 꽤 많습니다. 컨슈머 리포트가 7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차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보다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봤더니 기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보다 3에서 4세대 정도 뒤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나 해외나 생각이 비슷한 것 같죠. 애플이 공개한 자료도 있습니다. 신차 구매자 중에 무려 79%가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는 차를 선호한다고 답했고, 재밌는 통계 자료가 하나 또 있는데 전 세계에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15억 명 정도 되고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무려 33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GM이 본거지인 미국에만 아이폰 사용자가 1억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는 1억 3,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건 반대로 말하면 뭔가요?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를 없애버린다, 전 세계에 있는 잠재 고객 48억 명을 버리겠다, 내지는 불편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올렸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없는 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었는데요. 무려 90%에 달하는 응답자가 싫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특히 의미가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만큼 내비게이션이 발달한 나라도 없거든요. 국산차 기본 내비 같은 거 보면 해외에서 쓰는 구글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스마트폰을 미러링 시켜서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대부분 선호한다는 거죠. 이건 사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 둘 다 BM을 주로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살면서 BM 순정 내비를 테스트용으로 써본 거 말고는 단 한 번도 없고요. 다양한 브랜드의 시승차를 타면서도 기본 내비를 썼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차들도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UI 같은 걸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 좋게 반응도 빠르게 만드는 나라인데도 대부분이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을 원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수입차나 국산차나 예의가 없는데 갑자기 GM은 왜 이런 선택을 했냐 이겁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GM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는 겁니다. 복잡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내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쓰면 될 걸 굳이 애플하고 구글의 운영 체제를 들여야 하냐 이겁니다. 은근 오류도 많고 무엇보다 사내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게 발전된 전기차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전기차만 해당되는 말인지 내연기관차도 앞으로 지원을 안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에스컬레이드 전기차부터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고, GM이 결정을 업계나 고객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미국의 또 다른 글로벌 제조사죠. 포드는 완전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포드도 재밌는 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포드를 타는 고객 중 70%에 달하는 차주들이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걸 지원하지 않는 건 고객 중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려간 거죠. GM은 고객 중심적이지 않지만 우리 포드는 고객 중심적으로 차를 만든다, 뭐 이런 메시지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카를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설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건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는데, 이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애플카 프로젝트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플카 근황을 좀 찾아보니까 올해 안으로 애플카에 대한 세부 정보가 나올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거의 유니콘 같은 존재라서 딱히 믿음을 주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이게 애플워치 같은 것뿐만 아니라 아이폰, 비전 프로 헤드셋, 그리고 애플카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적용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자동차 기업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미국 기업입니다. GM도 미국 기업이고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삼성이 갑자기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해 버리니까 현대차그룹이 삼성 SDI 배터리랑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걸 모두 빼버리고 LG 배터리랑 LG 디스플레이만 쓰겠다고 선언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자동차 사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플 카플레이 지원을 중단한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만 봐도 아니지 않나요? 애플카 하나 견제하겠다고 수억 명의 다른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당장 경쟁 브랜드들은 애플 카플레이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애플카 하나 때문에 글로벌 질사들이 필수 경쟁력 중 하나를 손해를 보면서까지 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플카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그냥 GM 나름대로 결단을 내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이게 세 번째 이야기랑 연결됩니다. GM이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고 구글하고 공동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특이하죠.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은 안 할 거라면서 구글하고 개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런 거죠. 어차피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는 이유가 결국은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굳이 이 기능들이 없어도 휴대폰을 유선이나 무선으로 연결해서 통화, 메시지, 음악, 그 외의 콘텐츠 미러링 이런 것만 제대로 지원하면 그만 아니냐 이거죠.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글하고 GM이 공동 개발하는 자체 내비게이션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됐어요. 그런데 애플 카플레이보다 전화도 잘 되고 연결 오류도 없고 운전자들이 평소에 쓰는 기능들이 모두 정상 작동해요. 이러면 사실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굳이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구글하고 공동 개발하는 거면 대부분의 라이선스 문제도 해결하고 나오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카톡이나 유튜브 뮤직 같은 스마트폰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GM 자체 시스템에서도 정상 작동하게끔 나올 거니까 사실상 차이가 없을 거란 건데 라이선스 문제까지는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통할까? 이게 좀 의문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구글 맵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구글 맵 쓰는 사람 보셨나요? 저도 해외여행 갈 때 말고는 구글 맵을 켤 일이 국내에서는 없거든요. 왜냐면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진짜 무시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구글하고 협업을 한다 해도 이런 편의성을 따라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구글과 협업하게 되면 우려되는 게 아이폰 사용자들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돌파구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미 아주 편리하고 압도적인 비율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능을 없앤다는 게 맞는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포드가 한 말이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 소비자 중심적인 결정은 아닌 거죠. 완전 기업 중심적 결정이라고 보는 이유가 자체 서비스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애플하고 구글한테 있던 통제권이 GM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걸 GM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구독 서비스 같은 걸 도입할 수도 있고 운전자들의 데이터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선 활용 범위가 완전 넓어지는 거죠. 초기에는 구글맵하고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걸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당분간 무료란 거지 언제 유료로 전환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음악 같은 콘텐츠 서비스는 처음부터 유료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제시했고 실제로 2030년까지 구독형 서비스로 최대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에 달하는 연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도 GM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구글과 애플이 독점하고 있던 차량용 콘텐츠와 서비스 분야를 나눠 먹겠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내에서는 통할 수 있습니다. GM의 자체 서비스면 운전자의 운전 패턴이나 이동 경로, 거주지, 소비 패턴 이런 걸 모두 파악할 수 있고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전기차라면 전기차 충전소랑 식당 예약, 주문 이런 서비스와도 연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 얘기고요. 이걸 전 세계에서도 수준급으로 구현할 거고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거냐 이건 사실 모르겠습니다. 구글도 우리나라에서 티맵과 카카오 내비를 못 이기고 있는데 GM이 이걸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